네, 2부에서는 비트초안님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초안님, 비트코인 먼저 살펴주시죠. 네, 우선 비트코인 차트 이제 주봉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이제 보시다시피 그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66K에서부터의 하락으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힘드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크게 보면은 여기서 올랐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된 시점은 이제 그전에 올랐던 부분까지도 떨어진 다음에 다시 상승, 2차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게 큰 틀에서는 맞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전에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이제 몇 개를 꼽아봤었는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그전에 뭐 2019년 그리고 2020년에도 이런 상승을 다 그대로 토하면서 다시 한번 2차적인 하락 후에 이제 천천히 회복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한 번 더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 수렴이라고 하거든요. 삼각형으로 만나는 지점에서 2차적인 하락이 조금 더 진행이 된 후부터 다시 한번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주봉의 큰 틀상으로도 지금 그전에 있었던 상승분을 지금 다 토한 상황이고, 지금 삼각 수렴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2차적인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싶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있을 하락이 이제 지금 하락이 가장 마지막 하락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해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1시간봉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던 거는, 얘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회복이 조금 된 뒤에 다시 한번 횡보를 한 후에 또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이때 하락의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블록파이의 청산 그리고 파산에 대한 이야기 때문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좀 남았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전에 있었던 저점을 깬 순간부터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가벼운 코인들 위주로 단타를 하시는 것이 좋고, 무거운 코인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차곡차곡 모아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몇 번이나 드렸죠. 지금 시점이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하면서 이제 그 전에 원래 끝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블록파이에서 챕터 11이라고 해서 파산 신청을 예정을 했죠. 그래서 대규모로 정기 해고를 이제 좀 실시를 했었는데, 이런 뉴스가 뜨면서 같이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10월 달에 그 은행 블록파이의 거래소에 있었던 돈이 갑자기 빠져 외부로 유출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건 FTX 사건 전에 블록파이가 이미 알아서 그래서 그 돈을 좀 뺐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의혹이 또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것이 지금 블록파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게 제네시스죠. 제네시스의 타임라인을 또 가지고 왔는데, 11월 8일 날 FTX의 신용 노출이 없다. 11월 9일에는 700만 달러가 손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점점 21일까지 이야기가 점점 나빠졌죠. 그러다가 21일에는 신규 자금이 없으면 파산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네시스의 입장에서 보면 FTX 사건 이전에 이미 큰 돈을 몇 번이나 잃었습니다. 특히나 3A씨에 빌려줬던 돈 2조 가량이죠. 2조 가량을 또 이제 받지 못했고, 그 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FTX에 또 자금이 묶이면서 모기업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코인판이 좀 흔들릴 것 같은데,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이제 산하에 100개가 넘는 이제 블록체인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블록체인 회사 중에 가장 수익권이 좋은 게 그레이스케일이거든요. 그레이스케일은 다른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그 이제 코인들을 신탁을 해주면서 이제 내 코인을 잘 맡아줘서 고마워라는 이제 명목으로 2% 정도의 이자율을 계속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132조 정도가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2, 3조씩이 계속 1년에 꾸준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레이스케일을 이제 좀 손을 대면서까지 제네시스를 살릴 것이냐 아니냐로 이제 좀 앞으로 코인판이 얼마나 흔들릴지, 그리고 제미니 거래소까지 연결이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되고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시간상으로 다 이야기하기가 조금 이제 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시 반 방송에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우리 주봉상으로 봐주셨는데요. 현재 뭐
66K 구간부터 좀 하락이 있어서 현재 좀 힘드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2019년과 2020년 때 상승했던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 토해내면서 좀 천천히 다시 올라왔다라는 말씀 짚어주셨고 사실상 지금 뭐 바닥권이다 이런 말도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위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블록파이가 지금 파산 신청을 들어간 상태인 것 같은데 현재 FTX 사건 전에 블록파이가 먼저 이렇게 자금을 출금했던 것을 보아하니 FTX 사건이 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좀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도 시장에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블록파이 때문에 제네시스도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제네시스는 FTX 사건 이전에 3에로 캐피탈에 빌려줬던 자금이 한 2조 원가량이 됐었고 그 부분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탈피하고자 그 모기업인 DCG 그룹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DCG 산하 아래에서 가장 많은 수익률을 걷어가고 있는 그룹이 바로 그레이스케일인데 그레이스케일의 이런 2조 원가량의 현금 매수 그런 물량들을 계속해서 좀 건드리면서까지 제네시스를 좀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중요한 얘기나 좀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1부에서도 도지코인 얘기했는데 도지코인도 차트 잠깐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아님. 네, 우선은 도지를 보기 전에 기관 매집 먼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매집은 이제 매주 나오는 기관의 매집인데 매집 현황 먼저 보고 가실게요. 우선은 비트코인 쪽으로 순 유출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쪽도 유출이 생겼는데 그 전에 이제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제 기관들이 조금 매집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매집을 했지만 여기에도 숏에 관련된 숏 비트코인 물량이 좀 많았던 것을 좀 대비를 해보면 물량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생각은 이제 조금 더 하락한다는 것을 기관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2차적인 하락이 일어날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으로 강력한 이제 어떻게 보면 숏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전에 결의가 되어 있었던 금액보다 굉장히 적어진 상태를 보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지금 입장은 이제 하락하겠지만 이제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현물은 계속 모아가고 이제 선물로 숏을 잡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원래 그 전까진 강하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냥 거의 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순유출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뭐 크게 보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수매도 자체가 좀 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로의 이제 마이너스가 좀 보여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청산량도 중요한데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이지 못한 청산량을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이제 리플 같은 뭐 도지 같은 코인들이 오히려 비트코인을 상회하는 여러 가지 거래량, 청산량들을 보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비트코인 쪽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다는 건 이더리움을 뭐 매도를 한다든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코인들을 매도를 하면서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하고 뭐 콜드골렛이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제 이런 모습 자체가 비트코인 쪽으로의 수급이 늘어나면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혼자 가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와 주거나 이제 혼자 독주를 해줄 때 다시 한번 알트코인들로 양분이 되는 그 전에 있었던 정상적인 장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비트코인 위주로의 이제 좀 유급이나 이제 사람들의 이런 매수 매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하나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매도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그 금액대 자체가 그 전에 비해서는 사실 크지 않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기관 매집 살펴봤는데요.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유출이 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매집을 했지만 숏 물량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은 아직까지는 하락의 베팅 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순 유출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 매도 자체가 조금 덜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코인 짚어주실 건가요? 네, 우선은 코인 이야기보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비트코인 사야 되나요? 이더리움 사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네.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상황이 보시면 주봉이죠.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때의 저점보다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이미 우리가 알지만 6월 달에 저점보다 더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에 어떤 것을 또 사야 된다라고 고민하신다면 사실 둘 다 사는 게 좋지만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낙폭이 큰 것은 회복세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역대 저점만 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그 회복세가 클 것은 비트코인 쪽이 더 가능성이 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더리움의 낙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남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6월 달에 저점보다 더 하락을 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조금 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고민이다라고 하신다면 저 둘 중에 하나만 살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네. 비트코인 쪽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비트코인을 현재 사야 될지 이더리움을 사야 할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낙폭이 클수록 회복세가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현재 비트코인이 낙폭이 현저하게 더 크기 때문에 이더리움보다는 좀 상승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하지만 역대 저점을 찍지 않는다는 좀 조건 하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아직까지는 하락분이 조금은 더 남은 상태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2부에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 같이 살펴봤고요. 우리 못다한 얘기들은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또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건데요.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1부부터 2부까지 정말 많은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1부에서는 우리가 크게 다루진 못했지만 블록파이와 또 제네시스 파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오늘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마지막에 짚어주신 비트코인과 또 이더리움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또 1시 반에 무료 방송 참여해 주셔서 해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